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한 번의 역사를 썼죠. 7,500포인트를 넘기고 7,490포인트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는데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어땠을까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체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딸리기 때문에 그렇다. 코스피 지수도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당연히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코스피도요. 하락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한 건데,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대표적인 섹터가 어딘가 이걸 봐야겠죠. 건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설 대표주, 중소형주, 기계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어요. 건설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으로 견인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광통신이에요. 광통신. 한동안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견인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섹터죠. 제가 오늘 영상 뭘 찍는 거예요? 급등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입니다. 급등주. 그런데 지수 하락을 방어한 대표주, 이 건설 관련주들을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진 않을 겁니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통신 관련주하고 최근에 관심을 크게 받다가 조정이 이제 막 끝난 섹터들, 방통신과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관련주, 이걸 가지고 이 세 개의 섹터에서 제가 급등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명분이면 충분한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제목 그대로 급등 예상 종목과 왜 그 종목들을 급등 예상 종목으로 제가 선별을 했는지 그 급등주 패턴 차트 강의까지 겸비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로 대한강통신을 준비했습니다. 광통신 관련주죠. 대한강통신 가격 흐름을 이제 보실 때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보는 거. 큰 그림을 보기 위한 이 일봉 차트를 보면서 디테일을 잡아서 매수하기 위한 30분봉 차트.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강통신이 하락이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왔어요? 사람들 막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그냥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15일선과 30일선 그 중간에 와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겁낼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상승이 나오죠. 저는 여기에선 당연히 매수는 안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닿았다라고 해서 매수하라고 하는 아마추어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제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30분봉 차트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때 보여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죠. 대한강통신이 정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거면요, 여러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라는 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돈을 써서 막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구간이 여기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구간. 그러다가 이렇게 막다가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정배열로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거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상승이 나왔죠. 어디까지 상승 나왔어요? 전 고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그럼 대한강통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대한강통신을 나 지금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지금 바라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돌파한다라고 예상하고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강통신 이전에 있었던 이 매집 구간 이걸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고 여기에서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남긴 거죠. 저라면 대한강통신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마찬가지 매수하기에 매력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격 흐름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큰 그림에서 조정 충분히 나왔고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조정까지 다 끝내놓고 상승이 나왔고 이 과정 속에서 매집까지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상승 한 번의 상승으로 지금 끝난 상태예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대한강통신에 있어서 여러분 광통신 관련주 대장인 건 다 아시잖아요. 수직 계열화 유일한 기업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다 만들어요. 마진율도 가장 높은 기업이고 젠슨왕이 콕 집어서
방통신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AI 데이터 센터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관련주들 중 안에서 대한강통신이 대장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대한강통신을요,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대한강통신을 3월 8일 날서부터 제 채널에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당시에 제가 대한강통신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영상 2배속으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남아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매수해야 됐었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영상 2배속 시작해 볼게요. 이동평균선 하나를 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한강통신 제가 이동평균선 하나를 이렇게 켰는데요. 여기 이동평균선 빨간 선이 보이시죠?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인데 눈에 보이는 목표가에서 물량 어느 정도 여러분들 뭐 입맛에 맞게 예를 들어서 50%의 물량을 내보냈다. 그럼 나머지 50%가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대추세를 우리가 놓치면 또 안 되잖아요.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언제 팔 거냐, 나머지 물량을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할 때 그때가 매도, 전량 매도 타임이다. 네,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가 대한강통신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방 돌파하기 전까지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었나요? 3월 8일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주봉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얼마나 수익 보신 거예요?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300%가 훌쩍 넘어가는 수익률을 아직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겁을 안 내고 있어요. 그냥 타점이 나올 때마다 하락이 나와도 물량을 더 담을 줄 아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방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세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하방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주봉상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에 닿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대한강통신이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러 가는 그림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돌파 예상하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대한강통신을 밑에서 잡으셨던 못 잡으셨던 의미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 기준으로만 보세요. 제가 이제 대한강통신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응 방법은 딱 4가지입니다. 딱 4가지예요. 첫 번째 매수가, 두 번째 분할, 대응 방법이죠. 분할가, 세 번째 목표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손절가.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제 기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대한강통신이 내일 5월 8일 날에 대파락하는 게 아닌 이상 내일 시초가에 매수할 겁니다. 시초가에 매수. 시초가 마찬가지 갭상승 10% 이상 뛰어서 한다. 그러면 잠깐 관망입니다. 아셨죠? 분할은 어디서 할 거냐? 분할은 19,0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기까지 2차 분할 이렇게 진행할 거다. 19,000원대까지. 아셨죠? 네, 목표가는 어디로 갈 거냐? 목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는요. 10% 이상의 양봉이 3번 나왔을 때 이때 물량 50% 내보내줍니다. 수익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단기적인 전략. 그쵸? 수익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쨌든 나머지 남아있는 50%에 대한 물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바로 추세죠. 추세. 중장기 포지션.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목표가는 이전에 3월 8일 날에 매수하셨던 분들과 똑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단기 이평선, 한 30일선이나 주봉상의 5일선 이 밑으로 하방 돌파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셔라.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2가지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 있다는 거죠. 손절가 어디로 갈 거냐? 손절가. 상승의 시작을 알렸던 16,000원대 부분 있죠. 이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진다. 과감하게 전부 다 내보내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해요. 지금 현재 기준상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대응, 이 전략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 분할가,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통방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대응하실 분들 하시면 되고. 아셨죠? 대한강통신으로 수익 크게 보시길 바라겠고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내용 이어가기 전에 오늘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도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방 안 들어와 계신다면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70%의 수익을 낸 소통방이에요.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3종목씩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뒤로 매일같이 대박을 내고 있는 소통방인데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인데 꾸준한 수익이 좀 어렵다, 안 되고 있다, 또는 뭐 손실로 지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와 계셔야겠죠. 오늘 5월 7일 첫 번째 종목 대한강통신 뭐 당연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오이솔루션, 세 번째 삼성 E&A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 흐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면서 추가적인 호재가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장 시작 전에 7시 45분부터 첫 번째 종목 사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한강통신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격 흐름 봐야겠죠. 자, 아까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른쪽 대한강통신 차트거든요.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여기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매집이 끝나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붙은 거죠. 그럼 시가에 잡으셔야 돼요. 시가에 잡으신 분들 4.72% 시작으로 20.43% 상승 나오면서 갭상승분 제외하면 15.71%의 수익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심플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오이솔루션 차트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오이솔루션. 두 번째 종목 오이솔루션 차트 켰습니다, 여러분. 일봉 차트를 켰는데 이동평균선이 누가 봐도 정배열이죠. 지금 정배열. 단기,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장기 이렇게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 이거를 돌파시켜 놨었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됐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그대로 지켜주면서 이동평균선만 이렇게 돌파시켜 놓고 그대로 다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가격 흐름 자체에서.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추가적인 호재가 여기에서 붙은 거예요. 상승이 나와야 되는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붙으면 시가에 잡으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가 0.67% 시작으로 29.82% 상승 나왔습니다. 상승분 제외하면 얼마나 수익 보신 거예요? 29.15%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삼성 E&A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마지막 삼성 E&A 차트 켰습니다, 여러분. 30분봉 차트인데 제가 왜 매수를 하라고 했었냐?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삼성 E&A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입니다. 물량을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면서 흡수해가는 단계예요. 이 뒤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겁먹지 말고 매수해야 된다. 어차피 상승 나오게 되어 있다. 가격 흐름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남들은 이런 거 못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조정이라고 하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정이 이제 끝나갈 때 가격 흐름이 상승으로 나와야 되는 이 타이밍에 추가적인 이 호재를 보고 이게 여기에서 붙은 것을 보고 나서 시가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방에. 그러면서 시가 3.22% 시작으로 26.98% 상승 나왔습니다. 상승분 제외하면 얼마예요? 23.76%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세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보신 거예요? 첫 번째 종목 대한강통신 15.71%죠. 두 번째 오이솔루션 29.15%입니다. 세 번째 삼성 E&A 23.76%예요.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68.62%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했으면 680만 원이 넘는 수익이네요. 100만 원 투자하셨어도 68만 원이 넘고요. 모두가 이렇게 수익을 보셨으니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거겠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꾸준한 수익이 좀 어렵다, 손실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심에 따라서 고심 끝에 만든 만큼 여러분들도 예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사항이다. 안 들어오실 분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많으면 저한테 더 안 좋아요.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뭐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수익도 같이 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통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 밑에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제 이름 강철 주식 무료 소통방 참여 신청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강철 주식 전용 화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텔레그램방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소통방이니까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복 선택 가능하고 전부 다 무료니까요. 이거 말고도 나는 급등주 검색식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크해 주셨으면 밑에 내려보세요. 밑에 좌측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고 급등주 검색기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5초면 작성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된다. 안 그러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내용 돌아와서 첫 번째 대한광통신에 이어서 광통신 관련주 두 번째 RF 머티리얼즈 준비를 했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리포트 내용도 훌륭하죠. 목표 주가가 아직까지 1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뭐 내용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국내 유일의 루멘탄 파트너, RF 호재 덕에 실적과 주가 모두 부담이 없다. 실적과 이 주가 연동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 완만하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분 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흐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와요. 항상 안 나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죠.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이렇게 방어를 한 뒤에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넥라인이거든요. 돌파를 시켜놓고 조정받고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는 여러분 첫 번째 대한광통신이 있죠. 대한광통신하고 똑같이 전략을 이제 구사하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시간 잡아먹기가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가 주가에 대한 방어 구간이었고 돌파, 조정, 다시 돌파.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광통신 관련주는 대한광통신과 RF 머티리얼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종목은 원익 IPS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죠. 재무제표부터 확인을 해보면 원익 IPS는 2022년도에 매출 크게 찍고 나서 23년도부터 크게 하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보란 듯이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우상향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돈 관리도 참 잘하는 회사죠. 유보율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부채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현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돈 관리 참 잘하는 회사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개발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익 IPS의 주가에 대한 흐름 먼저 보시게 되면요. 큰 그림상 이동평균선 정배열 속에서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 맨 위에 있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만 지지하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꼬이죠. 여기에서부터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꼬인다 이런 표현보다 물량을 많이 흡수하는 단계다. 개인 투자자들이 방향을 못 잡게끔 흡수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30분 봉상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고점은 계속해서 내리는 이게 삼각 수렴의 형태죠. 이게 끝난 뒤에 지금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 정배열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흐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넥라인 돌파해놨고 바로 코 밑에 지금 받쳐주고 있는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원익 IPS는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흐름 속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 자체가 큼지막하잖아요. 시가총액이 6조가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선별하는 게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데 흐름 자체로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을 좀 다르게 말씀드릴 겁니다. 매수가, 대응 방법, 그다음에 이거 분할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수가는 당연히 내일 아침 장 시작되면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법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을 추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까지 12만 원대 부분까지 분할을 할 생각을 하시면 더 좋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가 어디냐.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목표가죠. 고점 부분, 전 고점 부분 14만 3천 원. 여기에서 물량 50% 정도 내보내준다. 이게 단기적인 목표가죠. 왜 항상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정해드리죠?
수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물량 50%를 추세를 끌고 가보셔라. 끊길 때까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죠. 추세 끊길 때까지 이 기준이 뭐예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15일선이나 30일선 이 밑으로 하방 돌파하면 그때 팔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머리예요, 머리. 상승이 나오는 와중 속에서 15일선이나 30일선을 뚫는다. 그럼 거기가 머리가 아니라 어깨. 아셨죠? 손절가는 어디냐? 손절가는 11만 원대. 상승 본격적으로 출발 시작한 그 가격대 11만 원대를 지키지 못하면 과감하게 내보내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건강상에도 좋다. 정신 건강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 방법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스스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통방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반도체 관련주 HM넥스입니다. HM넥스는 가격 흐름이 좋아요, 여러분. 이전에 큰 그림상에서 크게 조정 나오고 다시 제자리 돌아가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상승 지금 나오기 직전에 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HM넥스는요 하락이 나오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로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응 방법이 너무나 심플해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수가. 내일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두 전부 다 제 기준이에요. 안 맞으면 안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분할은 어디서 할 거냐? 분할은 안 할 거다. 왜 안 하냐? 단일 매수예요. 저한텐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냐? 1차적으로 만 원대 설정을 합니다. 만 원대.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인 거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가. 그다음에 추세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니까 추세가 끊기기 전까지도 끌고 와야 되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동평균선 15일선 밑으로 하방 돌파하면 과감하게 내보내준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량은 전부 다 50% 반반씩 여러분들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손절가.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어디다 할 거냐? 6,800원대 부분 있죠. 6,800원대 부분 밑으로 하방 돌파하면 과감하게 전부 다 내보내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HM넥스는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분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격 흐름에 놓여져 있다. 매수가, 분할가,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분할가는 없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빠르게 수익 줄 거면 빨리 수익 주고 손실 줄 거면 빨리 손실 주고 그냥 빠르게만 움직여 달라. 이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 급등주로서 선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에 놓여져 있고 그러한 기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광통신 섹터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반도체 섹터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섹터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HM넥스로 여러분들 수익 한번 크게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로 솔리드 준비했습니다. 통신 관련주인데 양자 관련주기도 하죠. 두 개의 테마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했고 이제부터는 마지막 종목이고 그러한 영상인 만큼 차트 분석하는 방법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어떻게 분석을 했길래 급등주 패턴이 어떻길래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솔리드를 그리고 급등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거다.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솔리드 이제 전체적인 가격 흐름을 먼저 볼게요. 솔리드가요. 이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했었던 박스 구간을 형성했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스 구간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 보면 어때 보여요? 돌파하자마자 정배열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박스 구간에서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고 이것을 한 번에 털어내는 그러니까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걸 끝내고 나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이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이미 여기에서 못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솔리드가 계속해서 이동평균선 맨 위에 있는 이 15일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애는 보이세요? 그 다음에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했으면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대다수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30분 봉상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30분 봉상 흐름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상승의 채널이 보입니다. 상승의 채널이. 그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저점과 저점 여기죠.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어때 보여요? 저점은 계속해서 올려주는, 가격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 그러면서 고점도 같이 올려주는, 즉 이게 전부 우상향 그림이라는 거죠.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조정이 끝내고 나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솔리드가 중심값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심값에.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속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뒤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솔리드가 이전과 다른 흐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도 수렴의 형태를 그렸어요. 수렴의 형태를. 이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물량을 이렇게 흡수했었던 구간이 상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조정이 나와도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솔리드가 단기적인 급등주로서 선정을 했을 때에 명분이 첫 번째, 상승 채널에 있다, 이게 있고, 두 번째, 수렴 구간을 돌파했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명분을 세워줄 수 있었던 그 큰 그림상의 흐름이 어때요? 일봉상의 정배열,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지지, 그 상황 속에서 작은 그림상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수가와 분할 방법과 목표가와 손절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급등이 나온다, 즉 매수하면 급등이 나온다, 매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 매수가, 저라면 이제 솔리드 마찬가지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저라면요. 그다음 분할을 어디서 할 거냐? 분할을, 이게 전부 다 차트 기반이에요. 분할. 자, 수렴 구간을 돌파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이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시초가에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수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16,000원대 부근이거든요. 16,000원대 부근까지 우리가 분할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로 정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바로 위에 보이는 여기 전 고점 2만원대 있죠. 2만원대. 이 위로 돌파했을 때, 이 위로 돌파하고 장대 양봉 마감을 했을 때 2만원대에서 팔라는 게 아니라 2만원대 정고점을 뚫고 나서 장대 양봉 마감을 했을 때, 이때 50% 물량을 단기적인 이 목표가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내보내준다. 왜 50% 내보내고 여기에서 왜 팔아야 되는 거죠?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항상 수익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머지 50% 이거는 추세를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물량인 거죠. 어디에서 팔아야 돼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15일선 밑으로 빠지면, 이게 끊기면 그때 전부 다 내보낸다. 왜 그렇죠? 이게 끊겼다라는 것은, 15일선이 끊겼다라는 것은 15일선 위에서 머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15일선 끊겼다라는 데에서 어깨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어깨에서 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손절가, 이게 가장 또 중요해요. 손절가는요, 수렴의 마지막 구간 15,000원대 부근,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다 내보내준다. 15,000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수렴 구간이 끊기는 구간, 여기 이렇게 뚫리면, 이게 15,000원 뚫리면 당연히 솔리들은 그때서부터 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분할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이나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스스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서. 그게 어려우신 분들만 수tum방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줄 아는데 수tum방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인원수 가뜩이나 많은데 제가 어떠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한꺼번에 그 자금들이 다 투입되면 수급이 꼬여요. 그 종목도. 저도 그게 싫어서 수tum방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원치 않고, 정말 할 줄 모르시거나 공부가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만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리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솔리드하고 같이 봐야 되는 종목도 같이 봐야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양자 관련주 드림 시큐리티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좀 고민이 컸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수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 봤을 때 참 저도 이게 오늘 찍어야 되나 고민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수하라고 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3월 26일 날에 제가 양자 관련주들을 찍어 드렸었어요. 이때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짧게 5초만 한번 들어보세요.
측면.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1차 이제 매집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이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세력들의 이 평균 단가, 세력들은 수익을 못 보는 구간. 지금은 개인들도 그리고 세력들도 수익을 못 보는 구간에 들어서 있어요. 드림 시큐리티는 상승이 나와야 세력들이 수익을 봅니다. 이 매집이 끝나고 나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까지는 그냥 뚫어요. 뚫고 남습니다. 이 네,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가 드림 시큐리티를 주봉상 1,700원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가 여기였어요. 그럼 수익 보신 분들 얼마나 수익 보신 거예요? 제가 소통방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170%가 넘어가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이제 뒤늦게 영상 보신 분들께 이것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누가 물량을 더 많이 채우느냐 그 싸움이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멍청한 분이 나 때문에 손실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상 보지 마세요. 나 분할하라고 했지 내가. 분할. 몰빵 때려놓고 손실봤대. 제발 보지 마라 내 영상. 그런데 드림 시큐리티 오늘 제가 찍는 이유는 뭐냐? 좀 흐름이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흐름 속에 있어요. 당연히 뭐 시초가에 잡아라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내용을 보게 되면 양자 관련주들로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주요 인프라 200여 곳 PQC 전환 핵심축 맡았다. 양자 내성암호 상용화 기술 개발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드림 시큐리티는요. 나라에서 신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기 전에 양자 암호가 먼저 상용화돼야 된다. 이 보안이. 그 대장이 사실상 드림 시큐리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거지만 지금 단기 급등주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참 웃긴 것 같아. 우리는 이미 1,700원대에서 매수를 해놨잖아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지. 자, 제가 가격 흐름을 이제 차트 분석과 같이 동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이동평균선 15일선과 30일선 이 중심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배열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흐름이 나온 거죠. 제가 여기에서 물량 계속 분할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할 줄 모르시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에 씌였는지 그냥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어제는 수익 보셨을 겁니다. 그분 수익 축하드리고 두 번 다시 제 영상 보지 마시고 지금 30분 봉상에서 드림 시큐리티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 그다음에 이걸 막아내는 흐름 이게 나왔잖아요. 원래라면 이게 하락이 더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돌파가 너무 급격한 수직 상승이 나왔다. 여기서 추격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담이잖아요. 이게 더 올라갈 거다 할지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여기서 좀 부담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심값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전 고점을 뚫었지만 이 고점을 뚫어놓고 나서 여기에서 물량을 내보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눌림 매수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응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매수가는 이동평균선 31선과 이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에 겹치죠. 여기가 3,600원대 부근이에요. 3,6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 그럼 분할은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분할. 단기적인 급등주로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면 분할도 그에 맞는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눌림 매수를 했으면 원래 같았으면 여기가 분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차로 우리가 매수하기로 했잖아. 3,600원대에서. 그러면 분할은 안 잡는 겁니다. 왜? 손절가가 바로 밑에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해놨는데 여기를 다시 뚫는다는 것은 드림 시큐리티는 한동안 상승 안 나올 거다. 이 흐름이 나올 거다. 그 기준이 바로 이 박스권이에요. 밑에 있는 곳. 여기서 1차 진입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분할 걸 수는 없잖아. 분할을 걸자마자 손절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만 설정을 한다. 매수 3,600원대 단일 매수입니다. 분할 없습니다. 손절 2,600원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빠진다? 과감하게 내보내주. 아셨죠? 목표가 어디로 설정할 거냐? 목표가가 중요하죠. 상한가 근처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장대 양봉 한두 번에서 마무리한다. 한두 번에서. 드림 시큐리티는 추세 이어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상한가 한두 번 나오면 거기서 전 마무리할 거예요. 왜냐면 1,7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지금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 매수하는 가격대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익을 줄 수 있을 때 수익 내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마찬가지 대응 방법 다 말씀드렸고 할 수 있으신 분들 하시면 됩니다.
못하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매일같이 제가 선별해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로 수익 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무조건 들어와라 이거 아닙니다. 들어오실 분들만 소통방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는 거 저로서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제 영상 밑에 내려보시면 이게 있다라고 했죠. 링크가.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강철 주식 전용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텔레그램 방 입장. 이게 소통방이니까 클릭해 주시고 중복 선택 가능하고 전부 다 무료니까 이거 말고도 급등주 검색식 받기. 이것까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보시면 좌측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길어봐야 10초면 작성 끝나는 거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짤막한 차트 강의 영상까지 겸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